자, 일단 프린트는 뭐 굳이 볼 필요 없고 앞에 일단 설명을 일단 잘 들어야 돼. 선생님 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렸던 게 나랑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렇지?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중간기말 대비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난 잘 모르지만 니네가 그때 좀 고생을 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기말고사 그때 고생했던 도형 관련 학습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어렵기도 하고 되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워지는 건 맞는데 웃기게도 3학년 도형보다 2학년 도형이 훨씬 어렵고 중요해요. 양도 그렇고 2학년 게 훨씬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교육과정은. 그래서 삼각비보다는 이제 오늘 하는 단원 이름이 원의 성질인데 분석을 다 해줄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녹화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 또 공지를 할 테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좀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숙제 습관이 벌어져 있으면 또 숙제가 다 안 돼 있고 못 해오고 늦게 해오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최대한 부지런해지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방학이 아니니까 이제는. 그래서 공부 얘기를 좀 하자. 뭐냐면 단원 이름이 원의 성질인데 이 내용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던 외심, 내심이라고 있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공부했던 걸 토대로 학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시 설명을 다 해줄 거야. 왜? 나랑 2학년 거를 해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거의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해줄게. 알겠죠? 자, 그래서 단원 이름이 원의 성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목부터 좀 특이점이 있어. 우리가 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외심과 내심 공부할 때 증명하는 그림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외심이 어떻게 돼 있었냐? 자, 외심이 뭐의 교점이에요? 라고 써 있었냐면 생겨먹은 거 어떻게 생겨먹었죠? 원이 있으면 삼각형 입장에서 원이 바깥에 접하는 관계였어. 맞아? 삼각형이 원 입장에서 봤을 때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원이 삼각형의 어디에 있어? 바깥쪽에 있지. 뭐 이미 했던 거니까 증명을 하지 않을 거야. 자, 그래서 외심을 찾는 방법이 뭐라고 써 있었냐면 삼각형의 세 선분의 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라고 써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자, 수직 이등분선 그리고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면 당연히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생기는데 그때 공부했던 게 나머지 한 선분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학습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죠. 삼각형 입장에서 꼭지점에서 자 이게 외심인 거지. 맞지? 그래서 연결했을 때 이 주황색이 외접원 입장에서 뭐예요? 반지름이죠. 맞아요? 근데 사실 내용이 이게 다였어.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잘 봐. 이게 중요해. 이때 단원 이름이 원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이었다. 그러면 왜 제목이 원이 아니라 삼각형이야? 주인공이 원이 아니야. 삼각형이야. 그래서 외심과 내심 문제 풀 때 실제로는 이 원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안 그려져 있다? 거의 안 그려져 있어요. 있긴 해. 근데 거의 없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음은 삼각형의 외심입니다. 뭐뭐를 구하세요. 막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야. 원이 있어 없어? 거의 없어. 근데 처음 공부할 때 애들이 자 외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황색이 같다였어요. 뭐? 주황색. 저게 외접원의 반지름으로서 같습니다가 너무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왜 그런지 얘기하지 않을게. 복습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 이게 외심이다 라고 적혀 있으면 이렇게 주황색의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선을 그려서 저 주황색 세 개가 몽땅 다 길이가 어때? 외접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 게 공부의 시작이었다고. 원 있어 없어? 없다니까.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이게 공부가 안 되면 나는 어떻게 애들한테 수업을 했냐면 원을 그리고 풀려. 야 그려놓으면 주황색의 반지름이고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럼 처음 공부할 때 이만한 게 없다니까. 그래서 이게 공부의 함정인 거야. 단원 이름이 삼각형이야, 삼각형. 그러니까 원이 메인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가 없어. 근데 중3이 됐어. 야, 지금은 단원 이름이 뭡니까? 원의 성질이에요. 제 주인공이 뭐예요? 원이에요. 그래서 원이 당연히 그려져 있어, 안 그려져 있어? 그려져 있는데 내가 저 외심을 왜 끄집어냈냐면 이 그림에서 얘만 그려볼게. 잘 들어라. 이게 시작이니까. 중1 때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걸 뭐라고 불렀냐면 현이라고 불렀죠? 이렇게 생긴 거를 활골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저 그림에서 외접원의 중심만 또 그릴게.
그러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마치 새로운 내용인 것 마냥 설명되어 있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미 너님들이 공부한 겁니다. 저 그림 보세요. 외식은 뭐의 교점이에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써있죠. 근데 주인공을 원으로 바꿨더니 삼각형의 한 변은 뭐가 됐어? 현. 얘는 원의 중심이지. 맞아? 그랬더니 저 노란색까지 싹 그렸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 원의 중심에서 뭘 그린 거야?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게 된 거야. 이해만 하면 돼. 뭘 했다고?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렸어. 그랬더니 반땡한다라는 거야. 근데 너네가 이미 외신 때 공부한 거야. 오케이? 이미 한 거야. 그래서 새로운 개념은 아니야 원래대로. 이게 뭘 시사하는지 알겠어요? 베이스가 중이 거야. 그리고 뒤에 있다 유형 풀어보면 아는데 중학교 2학년 시험 대비할 때나 유형서 처음 학습할 때 풀었던 문제 똑같은 게 되게 많이 실렸어요. 그래서 내가 호언장담 하는데 2학년 거 탄탄했고 잘 기억하고 열심히 해난 상황이면 여기는 겁나 빨리 풀 거예요. 왜? 내용이 중2 거랑 겹치는 게 너무 많아. 내가 얘기 한 번 한 적 있지? 중2 거 잘 안 돼 있는 사람은 중3도 개 어렵다니까. 연결되는 게 너무 많아. 좀 이따 내신도 얘기할 거야. 걔도 나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프린트에는 뭐 처음 나오는 거 마냥 어떻게 써 있어?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뭘 내렸다? 수선을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수직 이등분을 한다. 이게 새로운 공식인 거 마냥 써 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알아야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현이 어디 그려져 있던지 간에 원의 중심에서 뭐를 그려? 수선을 내리면 무조건 무슨 일이 벌어져? 이등분을 한다는 거. 괜찮지? 내용은 되게 쉬워. 근데 중2 베이스라는 거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오케이? 그럼 반대 내용은 뭐가 적혀 있냐면 이건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 지금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그은 거죠. 근데 어떤 것도 돼 있냐면 현이지. 현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세요 돼 있어요. 어떻게? 현에서 뭘 그린다고 얘들아? 수직 이등분선을 그렸어. 뭐라고? 수직 이등분선을 그렸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 보라색 수직 이등분선이 어디를 지나간다고 그러냐면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라고 써있어. 근데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증명은 하지 않을게. 그림이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얘는 뭐라 그랬어요?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그린 거예요. 얘는 뭐라 그랬어요? 현에서 수직 이등분선 그린 거예요. 위치가 다르죠? 방향이 다르죠? 그럼 얘는 결론이 뭐예요? 이동. 얘는 뭐예요?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 참고만 하시면 돼요. 참고만 하시면 돼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게 아니라고 방금 얘기했잖니. 그림만 같아. 아니. 그래,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얘는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렸어요. 말을 잘 국어 잘하잖아.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렸더니 결론이 뭐야? 너 가정과 결론 알지? 네.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린 게 가정이야. 네. 결론은 뭐야? 이등분했어요. 네. 얘는 원의 중심에서 그린 게 아니라 현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린 거야. 네. 달라. 근데 저 보라색이 어디 지나가?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가 결론이라. 뭐야? 별 차이가 없는데? 문제 풀어보면 알 거야.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순서가 다르다고. 얘는 가정이 뭐야?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려봐. 얘는 뭐야? 현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봐. 이거라고. 다르잖아. 가정이 다르잖아. 결론이 뭐야? 승지야? 똑같다가 아니라 반땡한다고. 얘는 결론이 뭐야? 어디를 지나가? 그래, 다른 거야. 그림만 보면 같은 거야. 알았지? 화나지 않았어. 자, 이해했으면 됐어. 처음이니까 나는 착해. 자, 이해됐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응용되는 게 뭐가 있냐? 두세 가지가 있는데 잘 들어보자. 응용하면은 자, 항상 공식은 증명이 있기 때문에 현이 막 두 개, 세 개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 자, 한 번만 이해해 봅시다. 현이 있고요, 현이 있어요. 오케이? 첫 번째, 이 두 가지 갖고 모든 걸 설명할 거니까 잘 새겨 들읍시다. 자, 원의 중심에서 뭐를 그렸어? 수선을 내리고 수선을 내렸어요. 우리 뭘 알죠? 반땡이라며. 반땡을 했는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 주황색이 수선이지. 근데 뭐가 같냐면 수선의 길이가 같아. 어디다가 내린? 두 현에 내린 수선의 길이가 같대.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현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결론이 있어요. 자, 내가 지금 미리 표시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자. 우리 현재 아는 상태는 뭐예요?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리면 2등분 합니다까지는 방금 외웠죠. 그럼 얘도 원래대로는 2등분인데, 자, 얘랑 길이가 같다 다르다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원래대로의 표현은 2등분 하는 건 알겠어. 근데 이거랑 같은지는 모르잖아.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근데 이게 같대. 왜 그런지를 증명을 할게. 내가 지금 증명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개념에서 사용하는 사고방식과 증명방식, 고조선 그리는 거, 테크닉 이런 거 다 문제 풀 때 쓴다고요. 시방 문제 풀 때도 쓴다고 했고요. 고등학교 거 어려운 거 풀 때나 내용 이해할 때도 증명 과정은 내가 뭐라 그랬죠? 첫날에 니네한테 강조한 거 있잖아. 선생님만큼 개념 설명 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얘기 많이 했지. 그게 오바 같지만 사실이야. 나만큼 알고 있어야 돼. 문제 풀이의 노하우와 지식은 니네 날 따라올 수 없죠. 난 몇 년을 공부했는데. 하지만 개념에 입각해서는 선생님과 똑같이 알고 있어야 돼. 잡지식 빼고 교과서 수준만이야. 이거 증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니네가 어려운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 알겠죠? 얘기 많이 했죠? 그러니까 괜히 내가 증명해 주는 게 아니야. 물론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결론만 얘기했어요. 사실. 자, 왜 같은지 증명합시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외심 내신 공부할 때 피타를 써서 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기억나니? 피타는 기말고사 시험권이었어. 외심 내심은 중간고사 시험권이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론상 외심 내심 문제 풀 때 피타 쓸 일이 없어. 근데 지금은 중3이지. 그럼 피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배웠죠. 쓸 수 있겠죠. 피타 쓸 거. 근데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여러분 피타고라스 공식은 직각삼각형 없으면 못 쓰죠. 맞죠? 그래서 뭘 하냐면 반지름 보조선을 그립니다. 반지름 보조선을 그립니다. 사실 얘도 반지름 보조선 그리는 게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랬더니 직각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자, 신중히 생각하고 대답해. 1번과 2번이 무슨 합동이죠? 합동조건 얘기해보세요. 아무도 몰라? SAS. 중학교 2학년 걸 공부했으니까 직각삼각형의 합동이면 RHS, RHA가 되는지도 좀 생각을 해보자. 둘 중에 뭘까요? 일단 이거부터 얘기하자. RHS나 RHA 합동을 쓸 수 있나요? 왜죠? 뒷변이 같잖아. 얘들아, 2학년 게 너무 중요하다니까. 그럼 RHA냐 S냐? S라고 봐야지. 왜? 변의 길이가 같잖아. 변이 같으면 S고 각이 같으면 A 맞지? 뭐야? 하면 안 돼. 이건 2학년 지식이잖아. 오케이? 당연히 3학년 도용하니까 2학년 거 당연히 쓰는 거예요. 알겠나? 자, 그럼 둘이 합동이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거랑 이게 대울변이 되겠죠? 이해돼? 승지야, 이해되니? 네. 그래서 이거랑 대울변이 같아지는 거야. 그럼 자동으로 이 둘도 어때? 같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럼 결론을 내립시다. 아까는 이 둘이 다른 줄 알았는데 같아졌네? 그럼 결론은 이 현과 이 현도 같은 거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수선의 길이가 같으면 무슨 수선이야? 원의 중심에서 내린 수선의 길이가 같으면 뭐가 같다? 현의 길이가 같다 해요. 자, 아까 승지가 헷갈렸던 거.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린 거랑 현에서 수직 이등분선 그린 거는 가정이 다르죠? 미리 얘기할게. 이거 가정과 결론이 뒤집힌 게 두 번째 공식이에요. 이거 가정이 뭐야? 수선의 길이가 같으면. 결론이 뭐야? 현의 길이가 같대. 자, 뒤집어 볼게. 현의 길이가 같으면 결론이 뭐야? 수선의 길이가 같다가 결론이야. 그게 두 번째 공식이에요. 어렵나? 승지가 표정이 심각하네. 자, 방금 얘기한 거 얘기해 볼게요. 이번엔 가정이 뭐냐고, 현의 길이가 같대. 잘 봐. 현 하나 그렸고 현 하나 그렸어요. 연두색으로서 길이가 서로 같아.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지식이 뭐야? 원의 중심에서 뭘 내려? 수선 내리면 이등분 한다는 걸 알고 있지. 자, 잘 들어. 지금은 왜 똑같이 땡땡이라고 표시했지? 같으니까. 현의 길이가 같다며, 승지야. 듣고 있지? 네. 너만 심각해 표정이 지금. 현의 길이가 같다며. 그러니까 땡땡땡땡땡땡땡땡 표시했다고. 아까는 길이가 사실은 처음엔 달랐잖아. 그러니까 따로 표시한 거야. 가정 결론이 다르다고.
근데 또 증명을 해볼게. 아까 무슨 보조선 그렸죠? 반지름 보조선 그렸어요. 또 그려볼게. 1번하고 2번이 또 합동이겠지? 자, 이번에 1번하고 2번 무슨 합동이야? RH 쓸 수 있나요? 그럼 A야, S야. 이것도 S지. 왜? 한 변 같잖아. 이것도 RHS야. 그럼 결론이 뭐야? 대응변으로서 뭐라고? 대응변으로서 1번의 주황색이 2번의 주황색과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수선을 안 그랬네. 1번의 주황색이 2번의 주황색과 대응변이지. 그럼 재해석해보자. 결론이 뭐겠어요? 주황색이 뭐예요? 수선이잖아. 뭐라고? 원의 중심에서 내린 보다 수선이잖아. 아까는 각각 수선을 그었는데 그 길이가 어떤 거야? 같은 거야. 자, 앞과 뒤만 얘기하면 현의 길이가 같은 상태가 돼버리면 뭐가 같다? 원의 중심에서 내린 이순선, 수선의 길이가 같다가 최종 결론이에요. 과정과 결론이 다르죠? 그림만 보면 같죠? 완전 다른 거야, 승지야. 완전 다른 거야. 맞죠? 얘는 가정이 뭐야? 수선의 길이가 같을 때. 얘는 현의 길이가 같을 때. 많이 달라. 알겠니? 자, 그럼 하나만 예시로 들어본다면 문제 어떤 게 많이 나오냐? 자,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외접은 당연히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 2학년께 돼 있기 때문에. 잘 봐. 원의 중심이지? 어떻게 나와있냐면 이렇게 나와있다. 자,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지금 2번 뭘 뜻하는 거야? 원의 중심에서 이건 원 입장에서 뭐예요? 편이죠. 수선을 내렸지. 수선을 내렸지. 수선의 길이 같네? 수선의 길이 같네? 그럼 결론이 뭐야, 승재? 현의 길이가 같다지. 네. 현의 길이가 같다지. 그럼 이게 현이고 이게 현인데 길이가 어때? 같아. 그럼 무슨 삼각형이야? 이렇게 찾아서 푸는 거야. 중2 때 이렇게 하지 않았죠, 사실은. 왜? 그때는 포커스가 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원이어서 좀 풀이가 살짝 다른데 어쨌든 간에 쓰는 연습을 하긴 해야 되는 거야. 처음이니까 오늘은 당연히 뭐가 중요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알았죠? 우리 이제 많은 문제를 풀 거예요. 이제 하나만 예시를 들었어. 이런 식으로. 자, 됐죠? 자, 유형 프린트를 좀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써니 보내준 거, 맞춘 거. 뭐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뭐 오늘 숙제는 당연히 하는 데까지 숙제가 나갈 거예요. 개념 프린트는 오늘 배운 거에 한해서 다 나갈 거고, 중요한 건 분명히까지 해오셔야 돼요. 알았지? 자, 일단 1번 유형부터 보면은, 아까, 자,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리면, 어디에다가? 현에다가 수선을 내리면, 이등분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외심 때 이미 학습한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거 쓰면 되는 건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한 번만 더 얘기를 할게. 내가 아까는 그걸 증명하지 않고 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한 거야 라고 그냥 퉁치고 넘어갔거든. 근데 이제 중3 교재에는 어떻게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원의 중심에서 뭐를 내려? 수선을 내리면 결론이 뭐야? 이등분이잖아. 왜 이등분하는지를 증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아까 증명하는 과정 중에서 보여드린 보조선은 반지름 보조선밖에 없죠. 그리면 돼요. 근데 두 개를 그려.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그리는데 이유가 뭐냐면 또 합동이야. 자, 이번에는 1번과 2번은 무슨 합동 조건일까요? 마찬가지로 RH 쓸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얘는 A도 되고 S도 돼. 왜? S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 길이가 똑같잖아. 공통으로 갖고 있죠? 괜찮니? 공통으로 갖고 있죠? 그럼 S요. A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러면 이거랑 가격식이 같은 거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RH, A도 되고 S도 되고 다 어쨌거나 합동이야. 합동이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대응변이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결론은 어떻게 내리면 되겠어요? 원의 중심에서 뭐를 내렸다? 수선을 내렸더니 그게 가정이지. 결론은 뭐야? 이등분합니다. 에러. 자, 이 증명 과정상에서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당연히 첫 번째는 이등분이고요. 두 번째가 사실 더 중요한데 무슨 보조선 그렸어? 반지름 보조선 그렸어. 알겠어요? 자, 원 문제에서 반지름 보조선 그리는 건 좀 오가 떨어서 설명하면 수능 개념이에요.
고등학교 때도 원이 나와요. 무려 원의 방정식이라고 나와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중에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단어입니다. 3종 세트가 있어. 그 중에 내가 봤을 땐 넘버원이야. 애들이 여기 제일 어려워. 근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도형이거든. 어려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단원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공통점 1번은 중학교 도형을 못하는 애들이야. 두 번째는 함수를 못하는 애들이야. 원의 방정식이 함수예요. 쉽게 말하면. 좀 약간 좀 내용이 다르긴 한데 방정식이라고 단어를 붙이는 이유가 나중에 따로 나오나 어쨌거나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단원이기 때문에 함수와 비슷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게 도형을 못하는 친구들, 함수를 어려워했던 친구들. 세 번째는 뭘까? 복잡한 계산을 못하는 친구들. 중학교 때 단련해야 되는 거야 이게 사실. 알겠죠? 난 미치겠는 게 난 도형 쪽은 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오히려 함수가 어려워. 왜? 함수만 갖고 노는 단원이 있어. 거긴 진짜 어려워. 왜? 엄청 논리적이거든. 내가 가르치는 데 어려워. 참고로 2학기 때 나와. 근데 1학기 때는 개정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그 원의 방정식이라고 한 것도 2학기로 바뀌었어요. 참고로. 근데 여러분들은 1학기보다 2학기가 내신 대비가 되게 힘듭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반반으로 가야지. 근데 지금은 2학기가 훨씬 내신 대비가 빡세. 1학기는 차라리 좀 나아졌어. 내가 봤을 땐 내용이 좀 쉬워졌어요. 참고로. 자, 아무튼 반지름 보조선 원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 확인을 하세요. 증명에서도 쓰고 있다고요. 문제 풀 때 쓴다 안 쓴다? 쓰겠지.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센스 있게 나간다면 지금 증명하는 거마다 다 직각삼각형 나오지. 그럼 직각삼각형 하면 뭐가 떠올라요? 삼각비랑 피타고라스 생각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 피타야 사실은. 알겠죠? 자, 알았다면 이거 한번 보실. 쫄지 말고 보세요. 지름이 그려져 있어. 현이 그려져 있어. 거기 보면 수직이라고 표시 이쁘게 돼 있죠. 273번. 잠깐만, 앞에가 뭐가 이제 돼 있어? 넘어가. 맞아. 그것도 일부러 꼭 가야지. 273번이야, 273번. 자, 그럼 길이를 봤더니 어디가 8cm냐면 여기 8cm인 것 같고 여기 4cm라고 적혀있죠. 자, AB라고 적혀있습니다. 현의 길이인 거 괜찮죠? 그럼 우리가 배운 지식을 써먹는다면 잘 보세요. 이건 뭐죠?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뭐를 그렸다? 수선을 그린 거지. 수선을 그린 거지. 그럼 우리가 배운 정보는 첫 번째는 수직이 된 거고 증명 과정에서 우리가 깨우쳤던 거 뭐다? 필요하면 반지름 보조선 꼭 그려야 돼. 처음에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현이잖아요. 다 그래요. 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쪽은 안 그래요. 이유는 대부분 나요. 자, 피타도 때에 따라서 써야 된다 그랬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지름이 12cm. 그럼 반지름이 6인 거 괜찮지? 하나 되네. 그리고 내가 아까 힌트를 줬잖아. 피타스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나? 야, 반지름이 6이니까 여기가 4면 여기는 2겠죠? 가능하죠? 자, 삼각비 할 때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 2개 알면 무조건 뭐 쓰라고? 피타스라 그랬잖아. 피타스라 그랬잖아. 어떻게 하면 돼? 6의 제곱에서 자, 2의 제곱을 이게 빗변이니까 빼야 되겠죠? 빼야 되겠죠? 더하기 아니지 빼는 거지? 얼마니? 32? 32? 그러면 4루트 2? 맞지? 자, 근데 답은 4루트 2가 아니라 현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2배죠? 2배. 답은 8루트 2예요. 자, 말한 대로 하면 된다고. 반지름 보조선 참 중요하고 피타 쓸 생각도 하셔야 된다는 거. 피타는 계속 나옵니다. 단파가 이래가지고.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게 이런 문제 풀 때는 반지름 보조선 그래서 푸는 거야. 는 답을 구하기 위한 공부인 거고 증명에서 반지름 보조선을 그려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풀 때도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랑 많이 달라요. 별거 아닌 거 같잖아. 많이 다르다 얘들아. 전자는 문제 풀기 위한 학습만 한 친구고 그게 대부분의 애들이 그렇게 해요. 후자는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안 까먹어 생각보다. 원하면 무슨 보조선? 반지름 보조선. 알겠니? 자, 확인이 됐어. 그럼 답은 몇 번이야? 4번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를 볼게요. 2번 이형이네. 대표 문제 볼까? 아까 말했던 대로 별일 없으면 이제 실전 유형책은 생략하고, 근데 나중에 2학기 때 들어가서 할 수도 있어. 아니, 복습 한번 해야 될 거야. 시험 대비하면. 할 수도 있는데, 얘네가 고등학교 진도를 나가는 거에 있어서 좀, 정말 빨리 나가면 5월달에 나가는 거잖아. 정말 빨리 나가. 근데 나가고 있는데 좀 힘들어 하거나 허덕대거나 하면은 좀 고민을 해보긴 할 건데, 아무튼 일단은 원장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건너뛰겠다는 거야. 자, 얘는 활골만 그려져 있죠. 맞지?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야. 거기 보면 원의 중심은 안 그려져 있어요. 그쵸? 그럼 이렇게 합니다. 아까 썼던 지식을 쓰고 싶어. 그럼 이건 현이잖아. 그럼 뭘 해야 되겠어?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려야겠지. 거기 물론 근데 그림이, 자, 잘 들어라. 그냥 대충 공부할까봐 얘기하는데 그 그림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잘 들어봐봐.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우리의 지식은 원의 중심에서 뭐래? 현에다가 뭘 그리다? 수선을 내려야 되는 거지. 그럼 너무나 당연한 게 수선을 내리면 90도가 되니까 이거 하나가 하나의 선분이 되겠죠. 괜찮지? 알고 공부하시라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야? 반지름이겠지. 그리고 아까 증명과정부터 얘기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반지름 보조선을 그리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럼 얘도 하나 그려보는 거야. 아까랑 비슷해. 자, 길이를 볼게요. 여기가 3이고, 자, 여러분, 현의 길이가 14cm인 거죠. 그럼 절반은 7인 거 괜찮지? 뭘 구하는 거니? 반지름 구하래. 어떻게 하면 될까? 보나마나 비타 아니겠냐? 식 좀 세워볼까? 7이고, R이고, 얘는 반지름에서 3 뺀 거지. 맞아? 반지름이잖아. 따라서 반지름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은 7의 제곱과 발빼기 3의 제곱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1차 방정식이나 R제곱 지워집니다. 자, 계산할 수 있으니까 생략할게요. 자, 3분의 29 나올 거야, 계산하면. 비슷하죠? 풀이가 반지름 보선 그리고 비타수. 비슷해, 다 패턴이. 저 원은 진짜 안 어려워. 장담하는데 내 말일 거예요. 다 거기서. 그러니까 니네가 이 단원이 다 끝날 때쯤 느껴져야 되는 게 2학년 때 도형했을 때보다 훨씬 할만한데? 나는 느낌이 들면 공부가 잘 돼 있는 거야. 근데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2학년 때 공부가 안 되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면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도형할 때 각오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려워. 근데 그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아까 말했잖아. 함수 열심히 한 애들, 그 도형 지식이 잘 쌓여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잘 풀어. 그런 애들이 되게 가끔 번쩍하고 등장하는 애들 지금 어떤 애들이 있냐면 고등학교 심화 문제인데 그거를 중학교 지식으로만 풀어. 정말 대단한 거야. 근데 그런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 근데 이거는 중학교 걸로 풀 수 있어, 이거는 안 돼, 이런 공식은 있겠어 없겠어? 없지. 해봐야 아는 거잖아. 근데 정말 탄탄한 애들은 중학교 걸로만 풀어. 나도 소개를 시켜주긴 해. 야, 고등학교 풀이를 했어 얘들아. 근데 이거 중학교 시선으로 풀 수 있다? 그러니까 니네를 좀 갖고 노는 거지. 이거 중이한테 던져도 풀 수 있어. 막 이렇게 막 농담하면서 수업을 해요. 실제로 그런 문제가 많아. 그래서 세상 바보들은 어떻게 풀어? 고등학교 걸로만 푸는 거야.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실. 근데 그게 되려면 중학교 게 잘 돼 있어야 돼요, 결론은요. 뭘 알아야 볼 거 아니야, 얘들아. 모르는데 어떻게 중학교 거를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까먹더라도 할 때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풀어. 알겠죠? 자,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 거. 자, 얘는 뭘 해볼까? 다음 형 281번 한번 해볼게. 자, 다 연결돼요, 이것도. 이번에 뭐 했죠? 적었어요. 어떻게 적었어요? 지멋대로 적은 게 아니라 조금 적은 게 아니라 적긴 했는데 원의 중심에 딱 닿게끔 적어. 그치? 이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럼 여기가 적은 선이겠네?
원 입장에선 현이겠네? 그럼 또 보나마나 우리 뭐부터 해야 돼? 수선을 내리면 인공그린 거 표시를 좀 하고 시작을 해야겠지. 또 필요에 따라서는 반지름도 그려야겠지? 근데 일단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몰라. 쭉 그려놓고 시작을 하자. 패턴이 다 똑같죠? 반지름 꽂아서 그린 거. 자, 근데 현의 길이가 18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자, 요거 하나가 9cm인 건 이해가 됐을 것 같아. 근데 이거 갖고 반지름을 무슨 수로 구해요? 이거예요. 종이접기입니다. 여러분, 종이접기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나오는 건데 종이접기는 접기 전후의 도형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삼각비에도 있었고 2학년 때 삼각형의 성질이랑 1학년 때 평행선 공부했을 때도 있었는데 이런 거 있잖아. 직사각형 종이 있는데 이렇게 엇갈려서 접은 그림 이런 거 기억나지? 이런 거. 너무나 당연한 게 이제 뭐냐면 접혀 있는 부분이랑 접혀서 사라진 부분이랑 당연히 합동이지. 너무 당연한 거지. 여기서 써볼래? 야, 그럼 내 말은 그거야. 여기 접힌 거를 그대로 펼치면 얘랑 포개질 거 아니야? 그럼 이런 논리를 펼칠 수 있다. 여기 있는 반지름이 종이를 펼쳐버리면 이렇게 오겠지. 펼쳤다고. 파란색 수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오겠죠. 괜찮? 펼쳤으니까 합동이잖아. 길이도 같겠지. 빨간색도 반지름으로서 길이가 같겠지. 그럼 보이는 거 있니? 정상각. 그렇죠. 이게 반지름이잖아요. 그래서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반지름의 반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론상 비타가 또 됐네. 그래서 얘는 종이접기 개념으로서 합동의 개념으로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반지름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로 풀면은 똑같아요. 풀이가 다른 게 하나도 없죠? 유형이 뭐 나눠져 있는데 의미가 있네 싶을 정도로 풀이가 똑같습니다. 계산하면은 6루트 3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게 내가 이쪽만 그렸지만 얘들아 이렇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지. 여기도 정삼각형이겠지. 그럼 여긴 몇이야? 120도예요. 참고만 하세요. 외울 건 아니에요. 120도니까 뭐 60도고 당연히 60도 이렇게 되고 여기 3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각도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경우만 되는 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적으면 저런 일 안 생기겠죠. 내가 저걸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문제 풀 때 필요합니다. 나중에 숙제할 때 필요합니다. 자, 어려웠으면 이제 4번, 5번 기억 같이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두 가지 사실. 가정과 결론이 뒤집혀 있던 거. 자, 얘네 좀 보니까 책의 구성이 같이 다 나와 있구나. 자, 날로 할게요. 아까 증명했던 거. 현의 길이가 같으면 결론이 뭐였어? 원의 중심에서 각각의 현에다가 수선을 그리면 길이가 어땠죠? 똑같았죠? 두 번째는 방금 말한 거 가정과 결론을 뒤집은 거. 원의 중심에서 두 개의 현이 있는데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렸는데 길이가 같아. 그럼 결론이 뭐야? 현의 길이가 똑같아졌었어요. 아까 했던 거죠? 자, 이게 지금 그 두 개가 섞여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자. 그림을 보니까 자, 그리고 특히 남학생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도형 문제 풀 때 그림만 보고 풀지 마세요. 생각보다 요즘은 문제가 불친절해서 문제 글씨로만 써놓고 그림에다가 표시하지 않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꼭 읽고 그 다음에 그림에다가 표시하고 풀어야지. 그냥 문제만 그림만 보면 답을 못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 거기 뭐라고 써있니? 여기가 3cm, 여기가 5cm.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인데 조건을 보니까 현 AB랑 현 CD가 같다고 적혀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조건이 뭡니까? 가정이 뭔가요? 현의 길이가 같은 거지. 그럼 결론이 뭐예요? 원의 중심에서 내린 뭐가 같다? 수선의 길이가 같은 거겠죠? 그럼 뭐를 그려? 수선 그려졌네? 그럼 얘도 그리는 거야. 몇 cm? 3cm. 이공색이 됐어. 괜찮? 그럼 자동으로 뭐가 보여? 아이고,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도 가능하겠네. 3, 4, 5는 기억하죠?
그러면 색칠한 부분의 밑변도 구했어요. 높이도 구했어요. 한 큐에 다 끝났지. 이거 쓰는 거야 그냥. 그럼 여기서 굳이 하자면 이제 뭘 그려서? 수선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현의 길이가 같으면 수선의 길이가 같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 위한 보조선을 그린 거다. 자, 넓이 구하는 거예요. 12죠, 12. 자, 답은 4번입니다. 확인하시고. 내가 원을 참 잘 못 그리는데 오늘은 원이 잘 그려져요. 생각보다. 컨디션이 좋은데? 자, 288번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나오는 것 같은데, 보자. 자, 중요한 조건 보겠습니다. 얘는 그림에 표시가 잘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되어 있죠?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린 게 보이는데 길이가 같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맞아? 그럼 얘는 조건이 뭐다? 가정이 뭐다? 수선의 길이가 같아. 자, 수선의 길이가 같으면 뭐가 같다고 했어요? 현의 길이가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아까 예제로 잠깐 얘기했던 거지? 기억나죠? 그러면 길이가 같게 돼. 맞지? 이등면. 끝이야. 자, 근데 여기가 120도. 자, BC의 길이를 구하래요. 오? 갑자기 왜 현의 길이를 요거를 구하는 거지? 잘 보세요. 120도 보자. 초딩, 자, 중일교였어요. 여기가 120도면 여기 60도지. 가능하지? 자, 이등변인데 꼭지각이 60도네요.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죠. 밑각이 60도잖아. 맞지? 그럼 현의 길이가 이거랑 같겠네요. 자, 길이 볼게요. 4cm 나와요. 그렇지. 그럼 반응은 8cm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응용해서 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은 3번인 듯? 그치? 삼각비보다 할만하지 않냐, 우리가? 느낌상으로 보면? 이게 중2 거랑 연결이 많이 돼가지고 체감성으로 그렇게 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단 전제 조건은 중2 때 기억이 잘 나야 돼. 생각보다. 자, 여기까지가 아까 쉬는 시간 전에 개념 설명한 거예요. 아, 그럼 숙제가 여기까지만인가 보다. 아, 안 돼. 더 나갈 거야. 왜냐면 내용이 별로 안 어려워서 더 해도 돼. 자, 다음 거는 내가 아까 외심에 기반해서 설명을 드렸죠. 내심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죠? 자, 보자. 자, 중2 때 내심은 어떻게 돼 있었죠?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은 원이 이렇게 내부에 존재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내심은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필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뭔지 기억해 혹시? 특징 세 가지 기억나는 게 있으면 얘기해봐. 첫 번째는 내심은 어떻게 발견했어요? 뭐의 이등분선? 내각의 이등분선이었어.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중2 때는 이렇게 써있다. 각 변의 내기고 수선의 길이가 같죠. 왜? 반지름이잖아. 이게 두 번째였어. 세 번째 게 지금 여기 나온다. 잘 들어라. 세 번째 거는 접선이라는 개념을 중2 때 처음 공부했는데 접선은 쉽게 말하면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접한다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함수에서 접선이라는 걸 공부를 나중에 하는데 2차 함수 공부했잖아. 이렇게 지나가는 1차 함수가 있으면 이거를 접선이라고 부르는 실제로. 중3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되면은 2차 함수랑 1차 함수 같이 푸는 문제가 종종 등장해요. 접한다 이런 식으로. 3학년 내신 대비할 때도 나와요. 기말 시험 보잖아, 그렇지? 자, 참고하시고 쉽게 얘기하면 한 점에서 만나면 접하는 거구나. 그래. 그럼 잘 들어라. 원 입장에서는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한 점에서 만나지. 접선이야. 괜찮?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한 세 번째 성질이 뭐냐면 이건 증명 한 번만 하자.
이렇게 연결해봤어요. 그럼 직각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졌죠. 또 합동입니다. 무슨 합동입니까? 이번엔 빗변의 길이가 같다는 걸 쓸 수가 없어요. 아 미안, 쓸 수 있구나. 이게 빗변이지. 미안하다. RH 쓸 수 있는데. 그럼 A야 S야 둘 다 돼요. 왜? A인 근거는 내심은 뭐의 교점이라고?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그럼 A야. S인 근거는 이변하고 이변이 같잖아. 어쨌든 합동이라. 그럼 결론이 뭐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 기억나? 내심에서 나온 세 번째 중요한 성질은 접선의 길이가 이렇게 3종 세트가 만들어지는데 뭐라고? 세 쌍이 만들어지는데 길이가 어때? 무조건 같아요. 근데 접선에서 나오는 너무나 많이 나오는 성질이에요. 고등학교 때도 나오고요. 현재도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게 중2 그림이잖아. 그럼 중3 그림은 어떻게 돼 있냐? 여기 없어. 이렇게 하면 돼. 다시 그려줄게. 원이 있어. 주인공이 원이라고 그랬잖아. 삼각형의 꼭지점이 입장에서는 원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 아니라 원 바깥에 있는 점인 거예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오케이? 원 바깥에 있어가지고 뭐를 그렸어? 접선을 하나, 둘, 몇 개 그렸다? 두 개를 그린 거야. 무조건 두 개야, 접선은. 원 밖에서는 접선 몇 개 그린다고? 두 개를 그릴 수 있는데 길이가 어때? 같다는 거예요. 중2 때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유형 문제 대부분 이렇게 삼각형 살려서 그리면은 그냥 내신 그림이야. 지금은 왜 삼각형이 안 그려져 있어? 주인공이 원이니까. 알겠죠? 중학교 2학년 때는 삼각형이 주인공이니까 다 이렇게 그려져 있었던 거야.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다 얘들아.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중학교 2학년 걸 다시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까먹은 게 있다면 처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저 그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여기도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합동 증명했잖아. 아이고 증명했잖아. 여기 90도지? 이렇게 그리면 또 피타 쓸 수 있어. 똑같지 아까는. 피타 쓰는 거 똑같다. 그래서 원의 성질을 피타랑 같이 쓰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내심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삼각형으로 그려지지 않다고 이제는 원만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 P가 원밖에 죠. 근데 보니까 여기 T점이 뭐예요? 적점이라고 적혀있어. 아이고. 여기가 적점이에요. 우리가 90도인 건 알고 있잖아요. 뭐랑 뭐가 90도야? 반지름과 접선, 반지름과 접선, 맞지? 반지름과 접선은 무조건 몇 도다? 90도라는 거 이미 중2 때 한 겁니다. 중2 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피타 써야 된다며 그럼 연결도 해. 쓰고 싶으니까. 아, 이 책이 연결돼 있구나. 아, 안 돼 있으면 하라는 거야. 자, 반지름 구할 수 있죠. 이거잖아. 또 피타야. 몇 번이에요? 291번이라고 써있잖니? 써있잖니 위에? 아니 잠시만요. 291번이라고. 아니 근데 문제가 다른 거 아니에요? 왜 달라? 똑같아요? 아 잠시만. 아 잠시만. 나 당황할 뻔했다. 달라? 아니지. 같은데. 숫자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다르지? 그림 내가 그림 너무 그림 못생기게 그렸니? 네. 별의별 투십을 다 잡네. 아니 잠시만. 똑같잖아. 안 구하네. 조금 달라 그래. 여기 각이 좀 다르게. 그쵸. 아 그래. 번호 써 있잖아. 야, 세상에 나보다 글씨 크게 쓰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 글씨 진짜 큰 편이야. 저 멀리 100m 좀 오반가? 네. 30m 뒤에 떨어져도 그래. 저시럽지 않네. 참고로 내가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글씨를 좀 크게 쓰는 편이야. 자, 피타 쓰면 다 나오겠죠? 보시지? 자, 계산은 생략. 반지름이 6 나오는 것 같아. 해보면 맞지? 64, 28, 36 맞네. 6이에요. 6. 자, 그럼 넓이 구하는 거니까 파이R 제곱에 의해서 36 파이 하면 되겠습니다. 되지? 얘도 피타야. 너무 치네. 얘도 피타.
그리고 하나 좀 TMI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삼각비가 아니라 원이죠. 내가 삼각비 단어는 쓰지 말라고 한 지식이 있어서 그게 뭐냐면 그 삼각비에서 사인 30, 60, 90, 사인 30, 45, 60도, 코사인 30, 45, 60도, 탄젠트 30, 45, 60도 특수각 값 계산할 때 내가 무슨 그림 갖고 증명했어요? 요 두 가지 그림 갖고 설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상식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30도, 60도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은 변의 길이의 비가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때는 몇 대 몇 대 몇이었어요? 1대 1대 루트 2인 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삼각비 단어 할 땐 이거 쓰지 말라 그랬지. 이유가 뭐야? 이 삼각비 정의를 잘 학습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 기억나죠? 그래서 내가 이거 쓰지 말라고 강조를 했는데 여기는 원의 성질이잖아. 써. 알았지? 물론 이제 해설지 보면은 이제 삼각비 써서 풀라고 다들 나와 있는데 내가 수업해본 경험으로는 굳이 원의 성질 문제 푸는데 삼각비까지 같이 할 필요는 없어. 단 시험 기간에 써야 돼. 왜냐면 학교쌤이 서술형을 냈는데 단 삼각비를 이용해서 식을 서술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거든. 그때는 그때 가서 연습하면 되니까 지금 지금 이거 진도 나갈 때는 이거 다 써. 쓸 수 있는 문제다라고 판단이 되면 자유롭게 쓰세요. 2대 1대 루트 3, 1대 1대 루트 2 무조건 쓰세요. 그렇지? 자, 삼각비 쓰지 말고. 자, 확인이 됐고요. 다음 7번 유형을 보겠습니다. 이거 좀 별표를 칩시다 우리. 나름 중요해. 7번 유형이에요. 자, 푸는 거는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동심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동심의 세계의 동심이 아니고요. 같을 동 원의 중심의 침입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이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작은 원이 그려져 있고 그 작은 원과 중심이 똑같은데 반지름만 조금 더 긴 원이 그려져 있어요. 한자야 한자 동심원. 책보다 좀 간격을 벌렸어.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게 두 가지 패턴이야. 첫 번째, 쉬는 시간 전에 했던 건 쉬는 시간 뒤에도 풀었구나. 앞선 유형은 현의 길이와 관련된 얘기를 했지. 지금 뭐였어? 접선과 관련된 얘기를 했지. 그럼 잘 들어봐봐. 이렇게 그려놨다. 연두색은 두 가지 개념이 섞여 있는 거야. 첫 번째, 큰 원 입장에서는 원 위에 두 점 연결했잖아. 현이지. 뭐라고? 큰 원 입장에서는 현이지. 근데 작은 원 입장에서는 한 점에서 만났으니까 무슨 선? 접선이야. 오늘 공부한 유형이 짬뽕되어 있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알았다면 현과 관련된 건 우리가 앞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리면 무슨 이등분? 수직 이등분 한다는 거 알고 있고, 두 번째, 접선의 개념에서는 원의 중심에서 중이 내용이에요. 이게 접점인 거죠? 반지름을 그린 거지. 접점하고 반지름 그리면 무조건 몇 도라는 걸 알아? 90도라는 걸 알잖아. 섞여 있는 거야, 얘들아. 괜찮니? 다시 큰 원 입장에서는 현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 뭘 내렸다? 수선. 그랬더니 수직 이등분한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작은 원 입장에서는 접선이죠. 그럼 접선은 반지름과 무조건 몇 도 관계야? 90도 관계라는 걸 알잖아. 그것 때문에라도 이 문제 풀이의 시작은 뭐 책에 그려져 있긴 하지만 그려져 있죠, 이렇게. 여기 90도 표시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 돼 있으면. 자, 됐어. 그럼 여기가 4야. 그다음에 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여기가 얼마야? 1이래. 그럼 현의 길이 구하는 거네. 어떻게 하면 될까? 야, 빠지면 서운한 거 뭐겠어? 또 반지름 보여서 되지. 하나만 그려볼까? 빨간색이 반지름 5cm가 괜찮아? 괜찮죠? 또 피타 쓸 수 있는 거 괜찮아? 근데 피타고라스 했으네. 3, 4, 5죠? 그림의 비율이 안 나오네. 이건 3이니까 답은 6cm예요. 하나도 안 어려워 진짜 인간적으로. 내가 어려우면 야 어려우니까 천천히 해볼게 이런 얘기라도 할 텐데 진짜 그럴 여지가 없어.
자, 가져보면 이제 다음 년 대표 문제 해보겠습니다. 얘는 쉽습니다. 뭐 집중 공략이라고 돼 있으나 하나도 안 어려워요. 진짜 안 어려우니까 안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언급하는 난이도는 학생의 시선이에요. 라고 얘기했죠. 나의 시선이 아닙니다. 자, 원 밖에 있는 점이 있는데 뭐가 그려져 있어? 접선이 두 개가 그려져 있죠. 우리는 뭘 알아? 길이가 같은 걸 알고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이게 반지름이겠지? 거기 써있는 5cm가 반지름이 되잖아. 그럼 90도 표시 안 돼 있으면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요게 4cm. 여기까지만. 너무 쉬운 게 P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지만 이거랑 같잖아. 이거 물어보잖아. 이거 물어보잖아. 오, 피타야? 자, 이게 5니까 여기 5인 거 누가 모르냐고. 어렵냐? 정말 쉽지 않나? 자, 피타 씁시다. x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에서 5의 제곱을 빼면 되지. 아, 진짜 안 어렵다니까? 자, 답이에요. 숙제도 아마 금방 할 거야. 그래서 많이 나가는 거예요. 삼각형보다 훨씬 빨리 합니다. 자, 다음 문제는 풀 시간을 좀 줄 거예요. 9번이요. 305번 한번 해보세요. 시간 줄 테니까. 접선과 관련된 문제니까 305번이에요. 305번 잠깐 해보세요. 해보라고 한 이유가 있다. 중학교 2학년 때 해본 거야, 이거. 시험 대비 때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 자, 생각보다 풀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2학년 때 열심히 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느끼자. 자, 보세요. 접선 개념 쓰는 거라고 했는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게 중학교 2학년 개념에 의하면 원 밖의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몇 개를 그릴 수 있다? 2개를 그릴 수 있다고. 근데 길이가 어떻다? 같다는 거야. 그럼 이 그림에서 원 밖의 점이 뭐야? 원 밖의 점은 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잘 들어라. 같겠지? 11cm. 두 번째,
얘도 원박계점이죠. 잘 들어. 접선 몇 개? 2개 그린 거야. 같겠지? 얘들아, 원 밖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렸다는 건 접점까지 그렸다는 거예요. 원 밖에서 접점까지 그린 거야. 접점. 그럼 얘도 원 밖의 점이라며. 그러면 원하고 만났지? 접점이야. 원하고 만났지? 접점이야. 그럼 주황색이 접선 2개로서 길이가 같다고. 이게 안 보였구만. 또 원 밖의 점 여기 있네. 괜찮아? 접선 몇 개? 2개 그렸는데 길이가 같다고. 그렇지. 찾아볼래? 보라색은 2cm지. 주황색은 몇 cm? 4cm. 보이지? 그러니까 이거 모르니까 틀리잖아. 자, 이거 2개 더한 게 답이죠. 6cm. 저 맞았어요. 잘했어요. 쭉. 잘했어요. 자, 지금 10번 유형한 거지? 맞지? 9번 아, 9번 유형인가요? 자, 오늘 숙제는 12번 유형까지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11번, 12번 유형은 중학교 2학년 내신 대비 때뿐만 아니라 진도 나갈 때 했던 문제들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래서 일단은 숙제로만 내줍니다. 나는 이거를 역사상 먼저 풀어둔 적이 없어요. 오케이? 기억을 해내서 풀어오셔야 돼요, 일단. 죽어도 모르겠다. 다음 시간에 질문을 좀. 알았죠? 그래서 내가 오늘 풀어주는 건 10번 유형까지만 할 거고. 자, 그럼 유형 프린트는 12번 유형인 319번까지 하면 되고, A 단계는 하지 마, 일단. 앞에 A도 복사되어 있잖아. A는 하지 마. 자, 그럼 몇 번이야? 270번부터네. 그 다음에 개념 프린트를 좀 봤더니, 참고로 2번부터 복사되어 있는데 1번은 그냥 중학교 1학년 개념 복수 프린트인데 그냥 했어. 굳이 중1 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숙제를 좀 줄여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프린트는 4번 챕터까지 하면 되겠네. 52페이지까지예요. 표시해놔. 52페이지까지. 금요일까지 해오는 겁니다. 자, 하나 하고 남은 시간에 얼른 숙제하자. 10번 유형만 해줄 거야, 그런 거에서. 12번 유형까지 숙제라고. 안 해봤으니까 이건 도와드려야죠, 당연히. 자, 지금 접선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자, 10번 유형은 좀 시험 문제 꽤나 잘 나오는데, 이거 봅시다.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네. 여기 반원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90도. 그럼 접선이지. 90도잖아. 왜? 여기가 원의 중심이면 이게 반지름이지. 90도죠. 접선하고 반지름 무조건 90도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90도라고 써있어. 그럼 어떤 걸 이해할 수 있냐? 접선의 길이가 같다며. 어떻게? 자, 다시 얘기할게. 원 밖에서 접선은 몇 개를 그릴 수 있다? 접점까지 2개를 그릴 수가 있다. 길이가 어떻다? 같다고.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몇 개를 그릴 수 있다? 2개를 그릴 수 있다. 길이가 어떻다고? 같다고. 괜찮니? 괜찮니? 자, 근데 여기가 4cm라고 써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9cm라고 써있어요. 그럼 여기서 니네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뭔가요? 요 길이가 13cm가 되죠. 자, 접선의 개념을 알 수 있고, 원의 넓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뭘 구해야 돼? 반지름을 구해야 돼. 자, 문제가 생겼어. 어떻게 구할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지금 문제 풀면서 내가 힌트를 준 게, 피타를 많이 쓴다 했잖아. 피타는 직각삼각형밖에 못 쓴단 말이야. 근데 니네가 2학년 때도 그렇고 3학년 삼각비 할 때도 그렇고 야 삼각비도 직각삼각형 아니면 못 쓰는데 그림에 직각삼각형 없으면 거의 보조서 뭘 그렸어? 수선 그렸지. 맞니? 어디다가 그리면 유용할까? 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여기서 수선이. 그럼 직각삼각형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건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건 무슨 삼각형?
직사각형이겠죠?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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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가 되잖아. 그래서 마주보는 면이 같으니까 4가 돼서 여기가 5가 된다. 괜찮? 피타 쓰려고 그린 거잖아. 그랬더니 뭐 5, 13이야. 5, 12, 13이고 기억나냐? 피타고라스 대수. 그래서 이게 12cm. 반지름은 6입니다. 자, 그래서 얘도 결국은 또 피타야. 또 피타거든. 자, 반지름 6이니까 단원이다 얘들아. 36파이가 아니고 18파이고. 자, 4번입니다.